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메모리 카드가 날아가서 이게 두 번째 녹화하는 건데, 저번에도 그랬다시피 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해라 라는 뜻으로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악파와 사학파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 드렸죠. 관악파 같은 경우는 신진사대부들, 역시 신진사대부들이었지만, 중앙관직에 남아서, 중앙에 남아서 그,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공신들, 훈신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고, 사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서원이나 향약이나 뭐 유향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자기들 세력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제 훈구와 사림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악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학파가 있었죠. 관악파 같은 경우는 중앙, 그리고 사학파 같은 경우는 향촌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악파가요, 중앙에서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잡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이 계유정난은 세조죠.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었죠. 이 계유정난 때 신하들이 입장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유명한 얘기죠. 사육신, 생육신.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단종의 복원을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들, 성산문이라든지 박팽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고요. 생육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종 복원을 뭐 노리고 이랬진 않았지만 여전히 세조에 반대했던 6명의 신하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판 꼴 보기 싫다, 우리는 중림출연을 본받아서 내려가서 신하 짓고 살자, 요런 생각을 했던 뭐 청담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한명회라든지 신숙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세조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공신들이잖아요. 그쵸? 큰 힘을 들인 그런 사람들을 이제 훈신이다라고, 세조가 이렇게 공신이다라고 해서 공신으로도 이렇게 올려주고 공신전이라는 뭐 이런 상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조의 계유정난 이후에 권력을 잡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훈구파 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학파 같은 경우는 향촌에 내려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향촌에서 서원이라든지, 서원은 사학교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유학을 가르치던 그런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약. 향약은 향촌의 약속이죠. 이제 이 불문율 같은 약속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권위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곤고하게 해 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학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이제 성종 때입니다. 아이고. 이 세조 다음에 예종 다음에 성종이요. 이 성종 때요, 홍문관이라는 게 이제 독립적인 기관으로, 홍문관이라는 게 이제 독립적인 기관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3사의 일원이 되죠. 이 홍문관이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왕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경연, 사연, 왕이랑 신하들이 학문 토론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조 때 집현전을 없애버렸어요. 자기 안 그래도 지금 뭐 반대하는 신하들도 많았고, 이거 역성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반란이다 뭐 이러면서 왕이 찬탈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대고 막 학문이랍시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 세조가 듣고 싶었겠어요? 안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집현전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집현전을 계승해서 경연이나 사연 같은 것들을 하던 이 3사의 기관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홍문관, 이 3사
삼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이 사학파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등용이 되어 있었냐? 성종이 이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훈구파 세력이 워낙 강력한 거죠. 왜냐면은 공신이라면서 공신. 그러니까 입김이 셀 거 아니에요. 권력도 세고. 그러니까 성종이 자기 뜻을 온전히 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서원이나 향약을 통해서 자기들 세력을 다져나가고 있던 이 사학파를 많이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력을 우리가 사림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훈구와 사림의 차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사림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냐면요. 먼저 이제 길제, 이 사람의 학문을 계승한 김종직, 그리고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그리고 이 김종직은 제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김일손을 또 계승한 이제 조광조가 요게 이제 사림의 뭐 계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요 밑에 사화를 볼 거잖아요. 그 사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 훈구파와 사림파의 이 세력 다툼 간에서 일어난 사고가 사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부터가 사림이 화를 당한 거잖아요. 피해자는 사림이에요. 피해자는 사림입니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화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무오사화가 있었습니다. 무오사화. 이 무오사화는요,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때인데 이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조이제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조이제문. 파란색으로 쓸까요? 조의제문. 이 조의제문은요, 뭐냐면 이제 김종직이 쓴 글인데요. 김종직. 이 우리가 초한지를 보면 항우가 나오잖아요. 항우가 이 초나라의 마지막 왕인이 의왕인가? 의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간 그 초나라 마지막 왕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이 참 슬프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 조이제문인데요. 자,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계유정랑이랑 비슷해요.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좀 슬프다라고 비판하는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조이제문을 뭐 쓴 것까진 그렇다 치고 요 이후에 요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사초로 채택을 하는데요. 사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 파트 할 때 조선왕조실록 볼 건데 이제 왕조실록의 자료가 이제 사초인데요. 그걸로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그 왕이 올라와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왕,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서 죽은 왕의 역사를 쓰는 겁니다. 연산군 때 성종의 거를 쓰는 거예요. 이 성종실록에 이 조이제문을 쓰겠다라는 건 세조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훈구파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초로 채택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게 또 하필 또 김일손이에요. 김일손. 김종직 제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야 이거 걸려들었다. 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 조이제문의 사초 채택을 구실로 여기서 이제 사림 세력을 이렇게 쳐내는 겁니다. 네, 이게 무오사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무오사화 다음에는 갑자사화인데요. 갑자사화도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때. 자, 이 갑자사화는 뭐가 구실이었냐? 이 무오사화 이후에 그 신하들 간의 세력, 뭐 파 갈림은 이 궁중파와 부중파 간의 대립이었는데요. 이 궁중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척신 그리고 훈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척신은 이제 왕의 이제 외척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궁중파 같은 경우는 연산군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부중파 같은 경우는 연산군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또 이런 나라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궁중파와
중파와 부중파의 대립간에서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궁중파가 이제 부중파를 몰아낼 계략을 꾸미다가 한 가지 딱 좋은 게 생각났다라고 건수를 하나 잡았는데요. 그게 패비윤 씨 사건입니다. 윤 씨. 이 패비윤 씨가 누구냐면 연산군의 친모예요. 친모. 근데 이 패비윤 씨가 되게 악녀였다라고 전해 내려오거든요. 이 패비윤 씨 같은 경우는 뭐 질투도 많았고 성종의 얼굴을 핥혀가지고 용안에 상처를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 씨가 패비가 된 거예요. 이 왕비에서 내려온 거죠. 근데 연산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성종이 그걸 연산군한테 숨기라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면 얘가 폭군이 될까봐 우려를 했던 거죠. 그 궁중에 피를 불러올까봐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연산군한테 알리고 있지 않았는데 이 궁중파에서 야, 요거 이용해서 쟤들 다 날려버리자 해서 패비 윤씨 사건을 성종이란다. 연산군한테 알려버립니다. 연산군이 이제 도른 거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엄마 그렇게 됐는데 관련된 놈들 다 데려와.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이래서 부중파를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 부중파에는요, 훈구 플러스 살인. 그러니까 이제 무오사화 때 제거되지 않은 잔존된 살인들이 이 패비윤 씨 사건에 많이 관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살인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훈구와 살인이 모두 피해를 봤다. 이 갑자사화는 이 부중파가 날아갔다. 패비윤 씨 사건을 구실로 날아갔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이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는요,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연산군이 폭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종이 이 연산군을 중종 반정을 통해서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반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옆에 네 사람이 없는 거죠. 이 훈구파가 득세한 겁니다. 아무리 이때 뭐 제거를 많이 당했다고 해도 그래도 이 공신들이 세력이 엄청 뭐 이렇게 곤고했던 거예요. 훈구파 세력이. 그래서 이 훈구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광조예요. 파란색 옷 쓸까요? 조광조. 저 패비윤 씨도 파란색으로 씁시다. 키워드니까요. 패비윤 씨. 자, 이 조광조는요, 어떤 개혁을 펼쳤냐? 일단 이 사람이 속과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일단 성원님, 요 향약을 되게 중요하게 향촌으로 보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향약을 향촌으로 되게 중요하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관악파를 견제하기 위해선 중앙엔 이미 관악파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방에 있는 서원이라든지 향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서부터 세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약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조정해 보니까 훈구파 세력이 너무 많아. 그 뜻있는 사람들이 없어. 너무 다 부패해. 그래서 뜻있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오자라고 해서 현량과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이 현량과라는 건 천거예요. 천거라는 건 추천 제도인 거죠. 이제 그 조정에서 이제 추천을 받으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형식적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게 현량과예요. 이건 천거 제도다. 뭐 이런 걸 실시했다라는 거. 그 훈구파가 요거 보고 있으니까 저거 개혁한다고 저러고 있구나. 이러고 이제 억눌려 있었어요. 중종도 처음에는 이제 조광조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테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훈구파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위훈 삭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위훈 삭제라는 건 뭐냐면 이 계유정난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간 이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신이다라고 해서 공신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여간 위훈이라고 해서 그 공을 인정해줘서 공신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거짓으로 공 세우지도 않았는데 올라간 사람들 다 삭제해버리겠어 라고 조광조가 선언을 하고 위훈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훈구파가 이제 또 한번 돌아와 버린 거죠. 안 그래도 억눌려 있었는데 조광조 저 어린 놈이 와가지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 이 공로를 다 삭제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김효사화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일어났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그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에다가 이제 이제 주, 초, 네, 초가 위, 왕. 근데 이 주랑 초를 합치면 이제 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합치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여기다가 꿀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요거를 벌레가 여기만 파먹게 만든 다음에 이 이파리를 왕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조광조가 이렇게 개혁 정치한다고 떠들더니 이거는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지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모반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중종을 이제 꼬드깁니다. 그래서 중종이 또 보니까 조광조가 너무 또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살림 세력들을 또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게 김효사화예요. 그리고 이제 중종 이후에 인종이 들어되고 명종이 들어서는데 이 이후에 일단 을사사화예요. 이 김효사화 다음에는 을사사화. 이건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이 중종 때요. 그러니까 중종이 죽고 나서 이제 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 다음의 왕은 명종인데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제 외척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외척 간의 싸움. 근데 인종의 외척은요, 윤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검정색은 그냥 쓰죠. 윤임. 그리고 명종의 외척은 윤원형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둘 다 윤씨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거 파란색으로 쓸까요? 여기를 대윤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소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종과 명종 간의 대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인종이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 대윤 세력이 소윤 세력을 좀 이렇게 조금 약하게 견제를 했는데 이 인종이 1년을 못 채우고 6개월인가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인종이 1년도 못 채우고 명종이 즉위에 올랐는데 이 소윤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면 이 대윤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대윤과 소윤 간의 다툼에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그리고 을사사화 이후에 뭐 지방에 이제 무슨 방을 붙여서 그래가지고 정미사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덧붙여서 을사사화 이후에 금방 일어난 거니까 정미사화로 이어졌다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핵심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거를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요거 순서 맞추기는 너무 쉬워요. 사실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여서 이런 포인트들을 주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떤 게 어떤 거인지, 아니면은 이제 순서 맞추기를 좀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이 뒤에 이제 그러니까 붕당 점씨까지 이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관악파는 이렇게 이어 내려가는 거고 사화파는 이렇게 이어 내려간다. 그리고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붕당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